귀에 많이 생기는 문제로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난청 이외에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없음에도 머리나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증상으로 흔히 이명이라고 부르는 귀울림이 있습니다. 귀울림 환자들은 윙 하는 전선줄 우는 소리나 기계소리, 쏴 하는 김 빠지는 소리, 귀뚜라미나 매미와 같은 벌레 우는 소리,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 찡 하는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혼합되어 들린다고 호소하기도 하는데 귀울림은 난청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귀와 관련된 어떤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귀울림은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혹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2010년에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대상자의 21.4%가 귀울림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성가 쉬고 신경이 쓰이거나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심한 귀울림을 경험한 환자는 약 7%였습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최근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유병률은 21.4%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귀울림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32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23년에는 36만 명을 넘었으며 난청 진료 환자 수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귀울림은 왜 생길까요? 귀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귀는 소리를 듣고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바깥귀와 가운데귀, 속귀로 나누는데 바깥귀의 귓바퀴는 음파를 수집하여 귓구멍으로 보내 소리를 증폭시켜 귓구멍 끝에 있는 귀청을 진동시킵니다. 가운데귀는 귀청에서 달팽이관 사이 공간을 말하며 여기에는 망치뼈와 모루뼈, 등잔뼈라는 3개의 아주 작은 귓속뼈와 코 맨 안쪽 공간과 연결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부르는 3-4cm 길이의 관이 있는데 바깥 귀에서 귀청에 전달된 음파는 3개의 귓속뼈에서 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속귀의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며 유스타키오관은 가운데 귀와 대귀의 압력이 달라 귀청이 손상될 위험이 있을 때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유스타키오관의 벽에는 작은 섬모들이 있어 가운데 귀의 분비물이 코인두를 통하여 코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속귀의 달팽이관으로 들어온 음파는 달팽이관에서 전기 자극으로 바뀌어 청각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되며 뇌가 이 신호를 해석하여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울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어떤 이유로 뇌가 청각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뇌가 청각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느냐에 따라 첫째, 음파가 달팽이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긴 경우와 둘째, 달팽이관에서 음파를 전기 자극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 셋째, 청각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울림의 원인 가운데 먼저 바깥귀로 들어온 음파가 귓구멍과 귀청, 귀속뼈와 같은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달팽이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때 생긴 비정상적인 신호가 뇌에 전달되어 발생하는 귀울림의 원인으로는 귓구멍 염증, 귀지로 인한 귀막힘, 귀청의 손상, 중이염, 귀속뼈의 기능 이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팽이관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귀울림은 음파를 전기자극으로 바꿔주는 달팽이관 속의 작고 섬세한 털세포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져 뇌로 잘못된 전기자극을 보내는 경우로 달팽이관 털세포의 손상 원인으로는 큰 소리의 노출, 노화, 독성 약물, 머리 외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울림의 원인으로 청각신경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져 대뇌로 전달되는 청각신호가 감소함에 따라 대뇌에서 비정상적인 신경 반응이 생겨 기울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울림은 귀로 들어온 소리가 청각기관과 청각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각기관이나 청각신경 손상으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혈관이나 근육과 같은 청각기관의 주위 조직에서 생겨서 청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것으로 고혈압, 심장질환, 동맥경화, 혈관성 종양,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 귓속변화, 유스타키오관을 움직이는 근육의 경련, 턱관절이나 목뼈 이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림은 잘 낫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울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귀와 관련된 어떤 질환에 동반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기울림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치료한다면 기울림은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지만 기울림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알아도 달팽이관 털세포나 청각신경의 손상이나 고혈압, 심장질환의 예에서 보듯이 원인질환을 치료하여 낫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인질환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기울림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하게 되며 아직까지 기울림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거나 없애는 약물은 없기 때문에 기울림 치료에 스테로이드나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약물은 기울림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비약물 치료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기울림 재훈련 치료와 난청이 동반된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보청기 사용, 청력이 심하게 떨어진 환자에게 사용하는 인공 달팽이관 수술이 있습니다. 기울림은 대부분 청각기관의 손상 때문에 생기는데 청력이 떨어지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꾸준히 손상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울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치료 방법으로 완전히 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세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기울림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며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을 해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기울림을 예방하고 잘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울림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 몸 세포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의 손상과 손상된 DNA의 복구 그리고 유전자의 작동 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는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되어야 이 DNA들로 구성된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복구된 유전자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적절히 켜져야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주는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 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 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는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거나 필요한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귀청과 귀속뼈, 달팽이관, 청각신경, 뇌에서 기울림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세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리 관련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소리 관련 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가 잘 안되며 소리 관련 세포들에서 유전자들이 적절히 켜지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소리 관련 세포들의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난청이나 기울림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난청과 기울림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리 관련 세포들의 DNA들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며 세포 안의 유전자들이 적절히 켜짐으로써 우리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소리 관련 모든 세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난청이나 기울림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